반갑습니다. 아름답고 꿈이 있는 곳 마산 대동그룹을 리더하고 있는 될 수밖에 없는 패밀리 김금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란 사장님 오늘 정말 그 바바리 봄 바바리를 딱 입고 이번에 골드카라 승급하셨거든요. 딱 들었는데 저는 RF가 오는 줄 알았어요. 빨리 다이아몬드 가시라고 길을 모아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밑에 식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한 모습 봤을 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꿈 많고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소녀였어요. 20년 길을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등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집에 오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잖아. 딱 집에 오면은 엄마가 이제 없으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면 엄마한테 딱 안겼어. 이렇게 안기면서 엄마 냄새를 맡았어요. 어쩌면 엄마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향수 냄새였을까? 그죠? 저한테는 향수 냄새가 나요. 우리 아들들은 엄마한테 엄마 냄새 맡았는데 우리 엄마한테서는 땀 냄새가 났어요. 땀에 찌들은 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엄마 하고 엄마 먹을 거 줘 이랬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안 계시면 굉장히 섭섭했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했었거든요. 엄마는 우리들의 그죠? 예, 항상 마음에 평안이었어요. 제가 엘토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대동그룹이 부산에 있거든요. 제가 부산에 대동그룹에 한 번씩 가면 우리 그죠? 크라운 일수 사장님하고 임종민 사장님 안 계시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래서 참 엘토엘의 우리 그 부모 같은 역할, 등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대동의 그죠? 임종인 일수 사장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명현 사장님 항상 따뜻하게 내가 맨 처음에 엘토를 만났을 때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잘 오셨어요. 그 손 따뜻한 그 손 잡아주는 그거 하나에 그러니까 고객들은 항상 그래요.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올지 모르거든요. 그 따뜻한 그 손 주먹을 쥐어주는 바람에 제가 마음을 엘토에 낯설었는데 나를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는데 어쩌면 가족보다도 우리 엘토엘에서 더 돈으로 연결된 라인으로 형성 더 따뜻한 관계가 엘토를 통해서 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매일 통화도 하고 서로 얼굴 보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토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산을 밭으로 일궈서 항상 보면 엄마가 점으로 보였어요. 저도 밭을 맸어요. 6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 밭을 산으로 만들어서 산 자체가 밭이었어요. 그러면 같이 밭 매면 이 밭을 언제 매노? 그러면 어느 날 다 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밭을 매면서 우리 형제들이 딸이 4명인데 큰언니는 서울에 이제 돈 벌러 가시고 언니가 항상 오시면 언니 구두를 신고 다녔어. 딸딸딸딸 끊고 다녔어. 그게.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다 이야기해주고 이랬던 말 듣고 둘째 언니가 살림미천이었어요. 너무 야무덕자가 일을 잘하시고 그리고 셋째 언니는 내가 넷째인데 셋째 언니는 밭을 매게 되면 어쩌냐면 밭을 매다가 울어. 짜면은 우리 언니하고 엄마가 그래. 저년 또 시작이다. 그러면은 언니는 밭 매다가 이제 막 울어. 막 그러면 엄마는 막 계속 이제 욕을 하는 거야. 빨리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지. 왜 울면서 끝까지 있냐면서. 근데 끝까지 매면서 울고 있어, 우리 언니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밭을 매 이제 열심히 궁뎅이 쳤다고 막 매. 노래 부르면서 막 매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막 물어봤대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딱 쳐다봐, 이제 엄마하고 언니가. 궁디를 잘 뒤로 뺀대요. 저년 또 저러다 가겠지. 어느 날 주소세도 모르고 가버려. 그러면 욕을 하나도 안 얻어먹었죠,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게, 뭔가를 할 때 지혜롭게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습관이 있었고, 뜨개질을 하더라도, 우리 그 셋째 언니는 보면은, 뜨개질을 시작은 되게 잘해요. 시작은 되게 잘하는데, 마지막에
항상 뜨개질 보따리들이 주머니에 다 있어요. 마무리를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뜨개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완성해서 딱 나눴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게 정말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거를 시작했다 하면 마무리를 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현재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 언니는 식당에다가 망했죠. 커피 장 갖다 놨죠. 커피 장사하다 망해가 갖다 놓고 근데도 형부가 다 커버가 됐었거든. 근데 저는 하다가 망하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상실도 하고 성공했어요. 옷가게도 하고 성공했고 엘조일 역시 제가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엘조일과 제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정말 엘조일과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고 한 번씩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냄새로 찌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까? 왜 내 방은 없을까? 팔남매가 같이 한 방에서 자라고 화가 나면 이불을 탁 당겼어. 그죠? 그러면 저보다 없고 그죠? 그리고 발로 막 차고 이랬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 정말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작은 꿈이 내 방을 하나 갖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맨날 가난하게 사실까? 이게 저한테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엘토를 만나면서 그 의문을 깼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노동 수입이었어요. 노동 수입의 한계였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였어요? 노동 수입이었어요. 그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죠? 예, 열심히 일해도 노동 수입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이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또 자영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노동 수입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엘테로 와서 권리 수입에 대해 배웠을 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노동 수입이고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하는 건데 왜? 그게 뭐 어때서? 너희 다 해먹어라. 그렇게 좋으면은 나는 몸으로 일해서 할 거야. 마치 L2L이 놀면서 공짜 수입을 받아가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L2L을 딱 이제 진심으로 알게 된 게 들어와서 계속 듣다 보니까 권리 수입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여러분? 그 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한테는 두 명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한 분은 가난한 아빠, 자기 친아빠예요. 또 한 분은 부자 아빠, 친구의 아빠였는데 이분은 부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계속 말하는 게 근데 우리 가난한 아빠는 이런 말을 했고 우리 부자 아빠는 또 이런 말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부자 아빠한테.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자 아빠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생각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한테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가난한 아빠는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리고 대학 나오고 그리고 직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을. 부자 아빠는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그리고 이제 가난한 아빠는 그죠? 몸으로 노동을 해서 버는 수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돌아가게 해서 돈을 버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 우리 직장 다닌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엄마, 내가 남 밑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내 발전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3년 이상 다시 못했어요. 근데 오래 몇십 년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하겠죠.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못했어요. 예, 그런 게 있었고요. 부자들은 뭐냐면 남을 일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랬어요. 부자 아빠는.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라 이랬어요. 맞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근데 부자 아빠는 뭐라 말하는 줄 압니까? 네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라 이랬어요. 생각이 틀리죠? 우리 그 자녀들도 있지만 계속 배운 게 똑똑한 사람이 되어라. 공부해서 똑똑해야지. 이놈아. 그래야 성공한다.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 물론 돼야죠. 공부해서. 그 대신 그보다 더 큰 거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라 했어요. 우리 일이 그런 거잖아. 그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틀린 거죠. 생각이.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의 근원이라 했어요. 그리고 약간 무조건 그 증오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예, 부자가 어떻게 해서 됐겠지 이러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돈 없어 보셨나요, 여러분? 돈 없어 물어봐서 돈 없어. 정말 돈이 없다는 거는 있잖아요. 악의 근원이에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째째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 그런 사람 많이 째째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너그러워져요, 사실은. 그래서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무조건 벌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금융 IQ가 없어요. 저는 엘트를 만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금융 IQ가 없었어요. 또 용돈을 받아 쓴 적도 없었고 그냥 돈을 받고 회사 다닐 때 어떤 줄 알아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잖아요. 그 다음날 없어. 한 3일 지나면 없잖아. 왜? 이 땅에 그죠? 이렇게 딱 얼굴 거기에 물을 부으면 딱 없어지듯이 이미 내 통장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한 3일 지나면 돈이 없어. 다 갖고 나면. 그런 IQ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한 번도 교육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LT를 통해서 제가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된 거죠.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투자하고 용돈을 준답니다. 그러면 걔들이 계속 그 돈을 불리면서 유산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 돈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을 처음부터 만든다는 거죠. 그게 틀리고, 가난한 사람은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법니다. 노동 수입으로. 부자들은, 그죠? 예. 권리 수입으로 돈을 번다는 거죠. 예. 저는 LTL을, 그죠? 통해서 삶의 방식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것만 배우면서 이제 살아왔던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LTL 정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LTL 정보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LTL 정보 받고, 바로 나 해야지 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자 하니까 오고, 그죠?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들어보고,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LTL 방식이 시스템이 부자들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는 가난한 사람 방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권리 수입이죠. 우리 막내 아들이 이번에 삼성 SDI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물론 회사에 취직하니까 좋잖아, 그죠? 좋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요즘 애들은 개 똑똑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어쩌면 그 노동 수입이잖아, 그죠? 노동 수입이에요. 회사 퇴직하고 나면 제로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말을 하면, 엄마, 나 주식 공부해. 조금씩 투자해서 내 노후 준비할 거야. 그리고 엄마, 나 이런 건물 사가지고,
다음에 세 받아 먹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 수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죠? 아들 셋인데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근데 우리 때는 그랬잖아, 그죠? 그냥 벌어서 먹고 쓰고 이렇게 그냥, 그 다음날 맨날 통장 빈통, 그렇게 살았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돈을 쓸 줄도 몰랐는데 요즘 애들은 야무치게 돈을 돌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권리 수입을 공부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우리 라파 전달하고 자녀분한테 된다 혼날 때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얼마나 따지는지, 그죠? 굉장히 요즘 애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알게 되고,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아야 돼요. 저는 20대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평생 직장은 그만두면 제로인데, 내가 평생 직업을 가져야 평생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사실 오거든요.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LTE 정보가 왔을 때 딱 받아들였던 거잖아. 그죠?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계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잖아. 그죠? 자신에 대해서 박수.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도 벌고, 그죠? 꿈도 키우는 내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죠? 돈만 버는 일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현장에, 산업 현장에, 저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딸 가진 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애들 직업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산업 현장에 위험한 데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그죠? 너무 힘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나. 위험한 일이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일이 아니고 잘 풀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죠? 돈만을 위해서 얘들이 그냥 노예처럼 일해서 더군다나 결혼하면 어때요? 월급을 돈 만져보지도 않고 와이프한테 다 가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노후도 준비하니까 제가 안심이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실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돈과 꿈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LTE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예, LTE 바로 그런 일이에요. 저는 돈과 꿈, 그리고 보람까지도 LTE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성취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죠? 1월 마감으로 2월 승급한 김해 전미숙 사장님, 그죠? 승급을 시켰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일이. 승급시킨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마산에서 가게 되면 한 9시쯤 집에 나와도 돼요. 근데 김해로 가서 같이 갔거든. 처음이다 보니까 사장님 어떡해요? 나 혼자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나가면서 이제 갔거든요. 제가 항상 어디 멀리 갈 때는 여러분 뭐 합니까? 국 마저도 끓여놓죠. 그죠? 국 끓여놓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한 것이 끓여놓든가. 그죠? 저는 이제 미역국을 끓였어요. 이번에 LTE에서 뭐 나온 소고기 A뿔 2개의 소고기가 나왔어요. 국거리가. 그래서 정말 고기를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가지고 그 참기름 딸딸딸딸 볶고, 우리 어간장 진짜 맛있어요. 아세요? 중독됩니다. 내가 음식을 못해도 내가 왜 이렇게 맛있게 하면서 반해버려요. 근데 그 어간장을 살짝 넣고 조선간장 딸딸딸딸 볶고 맛있겠죠? 볶아가지고 한솥을 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여보, 나 오늘 아침에 딸 낳았다? 이랬어요. LTE에서 딸 낳았다? 이랬어. 무슨 소리 하노? 당신 맨날 아침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더만 그거 만든다고 그랬는가 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이러니까 수고했네. 근데 아랫분 뭘라 만들었노? 이러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 아저씨가 LTE를 어중간하게 알아요. 맨 처음에 LTE를 같이 했거든. 한 1년 정도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하다 보니까 LTE를 하면서 카드 대란이 왔거든.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 저는 1년 안에 성공하려고 1년 안에. 목표가 1년 안에 RF. 딱 정해졌어요. 월 1000만원. 딱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눈이 어때요? 눈이 불이 딱 켜져요. 불이. 탁 1년. 목표 정확하잖아. 이렇게 했는데 카드 대란이 온 거야. 카드 대란. 이럴 때면 어때요? 변경해야 되겠죠. 부부 둘이 했는데 카드 대란 오면은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장기전. 저는 1년 목표로 갔는데 그 당시에 RF들이 전부 1년 만에 갔거든요. 그리고 평균 수입이 2천, 3천이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저도 내가 해야지 당연히 1년 목표 세우고 딱 도전했는데 카드 대란으로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반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보 지혜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같이 있다면 같이 죽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보 안 되겠다. 우리 이럴 게 아니고 당신은 집에 들어가라. 내가 해낼게. 이랬어요. 이러니까 안 갈라 하더라고. 일이 참 재밌거든 하다 보면요. 재밌거든. 일이 참 재밌어. 그래서 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보냈어요. 장기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야. 이게 자기 딴에는 우리 남편 가고 나서 내가 노트를 봤거든. 노트를 보면 명단 막 적어놨더라고.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 사실은. 하다 간 사람들 왜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잖아. 자기 나름대로는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하다 그만둔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어중간히 하니까 제 일할 때 굉장히 반대했었거든. 반대하니까 저는 그럴수록 주목을 지었어요. 내 해 보일 거다. 내가 분명히 해낼 거다. 그 남편이 반대가 저는 오히려 그죠? 제가 L2L을 성공하는 그 요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고. L2L RF 만들면 당신 손해잖아. 뭐하러 만들었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이 일은 보람도 있고 큰 그룹을 만들면 이분이 성장해서 더 큰 그룹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김해 아르사님이 이러더라고 나한테 사장님 참 이상해요. 제가 L2를 만나서 돈을 벌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저를 보고 활짝 웃어요. 저는 그냥 제품 전달하고 돈을 벌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왜 나를 보고 웃을까요? 이 일은 희한한 매력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제품이 좋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재밌다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저는 L2를 통해서 그죠? L2를 통해서 한 사람의 RF를 만들어서 보람을 느끼잖아. 저는 다른 게 바라지 않아요. 사장님 때문에 이 일에 성공했다. 저는 그걸 딱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람이 있고 또 그리고 제 꿈을 만드는 거잖아. 꿈을 하나씩 만드는 거라서 재밌는 거예요. 근데 L2L의 수입은 여러분 저는 어떤 거 느끼냐면 L2L을 하다가 또 수입이 그죠 있잖아. 그죠? 수입이 정말 이 수입은 가치 있는 수입이에요. 가치. 저는 L2L 만나기 전에 평균 500 정도 수입을 버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L2L 처음 만날 때, L2L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수입을 벌고 있었는데, L2L 첫 수입이 얼마인 줄 알아요? 13만 5천 원이었어요. 5천 원. 이 수입이었어요. 저는 이 옷가게를 접고 L2L 수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바보 아니야?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봤을까요? 여기서 뭘 봤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 바보야? 나중을 봤지. 예? 나중을 보고. 나중을 보고 그죠? 저는 꿈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500만원 수입은 물론 매일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만두면 수입이 없고 미래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 옷가게 할 때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앞으로 60, 70 돼서도 이 옷가게에서 이 짓을 하고 있겠네. 이 당시에는 제가 캐주얼을 팔았어요. 젊은 사람 캐주얼 파는데
원래 사람은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팔잖아, 그죠?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 제가 쫄티에다가 청바지, 제가 청바지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제가 엉덩이가 예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빵빵 두드리면서 그 브레이저, 가짜 뽕 브레이저를 입고 제가 엘대를 만나서 가슴 키웠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엘대 브레이저를 팔아라고 주니까 입으니까 쭈구두둥 해갖고 와, 막 죽어버렸어요. 네 가슴 어디 갔노? 이런 거야. 근데 브레이저를 열심히 쓸어담아 입다 보니까 정말 빵빵해졌어요. 그래서 엘대를 이렇게 쫄티 팔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굉장히 이 야한 옷을 제가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도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재미있게 젊은 사람 상대하는데 지금 제가 60이 다 돼가잖아, 사실은. 60이 내일 모레입니다. 시간 나지 않아요. 어느 날 누가 나이가 몇에 물어봐요. 엄마야, 내가 50대 중반이야, 뭐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나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나이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 일이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밑에 파트너들이 50대, 53살, 55살, 주로 50대 중초반이거든요. 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 같이 다니면 미안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저하고 같이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나이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정도로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이가, 저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일은 곧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70대, 그죠? 70대 일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파겠어요? 청바지 쫄티 젊은 사람 올까요? 안 오죠?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냥 헐렁한 몸빼바지 같은 거, 그죠? 헐렁한 할머니도 옷을 팔 것 같아요. 이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빨리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꿈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비록 작지만 이 돈이 1억 3,500보다 큰 거예요, 저는. 근데 엘도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엘도에 처음 월급 받고 나서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장님, 엘도에 한지 얼마 됐다고. 사장님, 월급이 왜 이리 작아요? 이래. 저는 엘도에 한 번도 엘도에 일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13만원도 받아봤고, 그죠? 10만원도 받아봤고, 50만원, 70만원. 제가 계속 이 과정을 제가 거쳤단 말이에요. 이 과정 거쳤는데 한 번도 수입 작단 말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아직 내가 배운 게 없고 라인도 형성 안 됐고 내가 일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지 압니까? 출근은 항상 6시 반에 제가 집에서 나왔어요. 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아침에 움직이면 사람이 정신력이 바뀝니다. 왠지 내가 늦게 늦게 가잖아요. 괜히 눈치 보면서 마음 자세부터 틀려. 왜?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 욕을 하는 거야. 니 그래가 뭐 하겠노? 막 스스로한테.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6시 반에 제가 진동에서, 마산 진동 아시죠? 미덕 나오는데 진동에서 제가 차가 바로 없어요. 걸어서 아니 버스 타고 우리 집에서 진동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창원까지, 마산 진동에서 집에서 진동까지, 진동에서 마산, 마산에서 창원까지 3번 4번 갈아타면서 사무실 오면 8시 반이었어요. 창원 사무실에 가면은. 그러면 6시 반에 일찌감치 해놓고, 그런 정신력이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1년 안에 성공해야 되니까, 맞죠? 정확한 목표가 저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시 반에 딱 가가지고 지사회가 몇 시면 9시 9시에 문을 열어, 지사가. 그럼 30분 시간 남잖아, 그죠? 그 시간에 계단에서 지사 사람 오기 전까지 저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지사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저는 그래요.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도와줍니다. 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딱 들어와서 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꼭 성공할 겁니다. 사장님 성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항상 동기부여를 줬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옷 입을 사람 있으면 저한테 쪽지를 살짝 줬어요. 다른 사람보다 창원에, 그 당시에는 창원에 오래되신 독구이 사장님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시죠? 사람들이 그래요, 텃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선배님들이지만. 근데 저는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주 책 읽고 열심히 하려니까 얼마나 제가 이뻤겠어요. 지사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응원을 받으면서 사장님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출근한 걸 아니까 부산의 조명사 사장님이나 그죠? 우리 위에 엄나연 사장님들이 항상 보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직접 도와줄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항상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많은 파트너 중에 사장님은 꼭 성공하세요. 사장님은 꼭 성공하세요. 사장님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 나한테 힘을 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멘토가 누구였냐면 부산의 우리 이일수 사장님, 임종민 사장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이일수 임종민 사장님이 저를 몰랐어요. 누군가는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이 이일수 임종민 사장님이 저의 등대였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L2L에서 멋진 등대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마음가짐부터, 생각부터 움직이면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분명히, 그죠?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카드 대단한 이런 역사적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늦어졌기는 하지만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가지면 됩니다.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했습니다. 정말 L2L 수입은 가치 있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파트너 중에 그래요. 일하다가 뭐라 하면 사장님, 저 못하겠어요. 이 일은 저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사장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 일 저한테 맞았겠어요? 저는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방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여러 귀가 좀 얇아요, 제가. 특히 교육 문제에서 얇거든요. 애를 키우면서 제가 교육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애 키우고 있으면 그 책 파는 방파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책을 애 사서 주면 얘가 마치 천재 되는 것처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돈도 없으면서 다 끊는 거야. 이 몇십 권을 끊는 거야. 끊었고 내가 미쳤어. 방판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판하는 사람 절대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싫어할 거야. 이러면서 정말 제가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L2L을 만났는데 처음 보니까 방판 같았어요.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보기에는 그래 안 보이죠. 굉장히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그런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L2L하고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막 시끄러워서 여러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사기꾼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겪어봤는데 우와 이렇게 해준다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 있죠. 진짜 그런 사람 실제로는 껍데기밖에 불가해요, 사실은. 근데 저처럼 의외로 내성적이고 실속이 있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L2L하고 맞지 않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방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배워가고 전달하고 한 사람이 L2L 수입이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그죠? 두 사람 전달해가지고 이게 수입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이 수입은 뭐냐면 날개를 단 천사 같은 수입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전달할지 모르는 이런 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먹으면 수입이기 때문에 L2L 수입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난세는 영혼을 만든다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L2L 수입은 주지 않았어요. L2L은, 그죠?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그죠? 항상 말하고, 우리 임종민 사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위기 때 기회를 여러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2L은 반드시 여러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2L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대표이사님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또 새롭게 옛날에 계신 대표이사님도 좋았지만 그분은 주로 방판처럼 우리를 가르쳤거든. 사실은 그분이 사실은 좀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소통하는, 지금 대통령 선거 하잖아. 소통하는 사람이 좋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일하는 개인 리더들도 보면 소통하는 사람이 일 잘하잖아요. 근데 LTL 그 대표이사님이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신상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 비대도 새로 나오고, 그죠? 정수기도 5월달에 나오고, 또 3월에 지금 누벤마리가 신상이 기대되시죠? 신상이 나옵니다. 봄이 되면 여자들은 괜히 설레잖아. 근데 여태까지 좀 젊은 사람 위주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나올 건가 되게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많이 선전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좀 틀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인삼 화장품,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서 내려갖고 지금 샘플로 한 번씩 뿌려주는데, 이렇게 굉장히 딱 스며들 때 있잖아. 싹 스며드는 게 굉장히 입자가 작으면서 냄새가, 화장품 왜 이상한 냄새 나면 되게 싫죠, 그죠? 냄새가 전혀 이렇게 안 나요. 약간 민사향이 나오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부드럽고. 그런 이거를 화장품 라인을 만들어서 만든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보셔도 되고, 그런 고급스러운 화장품이 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엘트윌에서는 속옷은 기본으로 들어가서, 딴 데 그렇게 하는데 많이 없잖아, 그죠? 속옷을 기본으로 하고 가성비가 있고, 그리고 없는 가슴 만들어주고 엉덩이 만들어주는 그런 정말 멋진 속옷이고, 그리고 라파라는 제품 때문에 엊그저께도 제가 거기 진주 갔다 왔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라파를 써보고 미장원에 그 전시를 해놨었는데 고객인가 봐 이분이. 근데 라파를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딱 면담했는데 그 자리에서 등록시키고 밴드도 초대했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 라파예요. 사람 만날 때 되게 괜찮죠. 그 수직이 채워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건강식품 이런 건 되게 많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엘트웰에서는 이런 남들하고 차별화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제품들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요즘 딱 보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온종일 땀냄새가 나는 그 몸으로 일하셨어요. 뼈가 빠지도록, 그죠?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죠? 항상 부자들이 있어요. 산업혁명 때 돈 많이 번 사람 있고, 컴퓨터 시대 버는 사람 있고, 웹 2.0 시대, 지금 유튜브 돈 많이 벌잖아요. 웹 3.0 시대 메타버스가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세상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준비를 미리 하시고,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말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22년 딱 21년부터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2022년 들었으니까 더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미경 그저 5일사 5시 일어나서 하는 건데 아침에 같이 공부하고 나를 발전시키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엘트웰에 처음 들어와서 엘트웰화 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습관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 자신을 공부하고 이렇게 습관화돼서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평소에는 우리 주부들이잖아, 그죠? 아침에 밥에서 이렇게 먹여야 되죠. 또 이렇게 하고 아침 밥 다 해놓고 나오고 사무실 오면 할 일 많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개발할 시간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5시 일어나서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또 이제 다른 뭐 유튜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지금 1월 달부터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늦잠 잤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밖에서 배웠던 게 노동 수입이었고
이렇게 온라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권리 수입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가고. 또 사람은 그래요. 일하다 힘들면 옛날 방식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원래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시작하고 안 되면 또다시 해보고 그렇게 내 습관을 권리 수입적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SL을 만나서 여러분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아침에 밥을 해주고 반찬을 충분히 해놓고 나오거든요. 그래야 말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집에 들어와서 밥 하라 하더라고. 그 습관 바뀌는데 제가 10년 걸렸어요. 그 남편이 처음에 자기 하다 갔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신랑 습관은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밥해 먹고 제가 커피를 같이 마시거든요.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커피 같이 안 마셨어요. 원수 보듯이 했어요. 원수 보듯이 했는데 요즘에는, 마음의 여유가, 사람이 힘들 때는 있잖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사실은.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지금은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봅니다, 서로.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여보, 참 좋다, 그지? 여보, 좋지? 이랬어. 그러니까, 참 좋아. 여보, 이거를 언제부터 당신 느꼈어?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어느 날, 자신이, 일을 하면서 IMF 때 부도 나고, 자기가 부도 난 게 남의 탓으로 생각했대요. 남의 탓으로 생각 계속 남을 원망한 거야. 남을 원망하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타겟으로 잡는 거지. 만만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계속 그거를 저는 바꿔줬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 수입이 남편이 안 갖다 줘도 될 만큼 전혀 지장없이 수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세금 그걸 본 거예요.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애들도 정말 착하고 좋은데 취직 다 하고 알아서 자기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도 자기 안 닮았다네 애들이. 그리고 마누라도 그죠? 자기 가만히 보니까 마누라 이쁘죠? 자기 말이요, 제 말 아니에요. 남편 말이. 마누라 이쁘죠? 날씬하죠? 돈 잘 벌죠? 성격까지 좋죠? 지혜롭죠? 그런 마누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제가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여보, 감사하게 생각하라. 감사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L을 만나서 있잖아요. 제 성격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조용하고, 제가 20일길을 걸어다녔다 했잖아요. 사람이 오면은 언니들이 사람이다 이러면 숨었어요. 그 정도 여진들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만나는 직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야, 네 말 안 하면 덩어리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도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소극적인 앞에 와서 제가 감히 어찌 세미나를 합니까? 앞에 와서 세미나 하면 제가 성공사를 발표할 때 너무나 떨어가지고 밑에 파트너도 더 떨었었거든요. 제가 어찌 감히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애들을 만나서 하나 바뀌면서 성장하면서 바뀐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을 통해서 정말 차별화된 회사, 역사 오래됐잖아, 그죠? 검색해보세요. 맨 먼저 회사를 보셔야 돼요. 회사 어떤 회사인지 보셔야 돼. 합법적으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인가 특수판매 공제조합인가 일단 보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제품들이 어떤 것인가 보셔야 되고, 정확히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여러분 뭐 선점이라 하잖아. 지금 L2L이 역사는 오래됐지만 처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떠났어요. 뭘 모르고. 근데 지금 처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선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잘 선택하셔서 멋지게 여러분들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세미나는 몇 분? 40분, 그죠? 그래요.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은 그렇더라, 그죠? RF 성공할 때, 성공 사례할 때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죠? 그만큼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누구예요? 동계올림픽에서, 응?
우선 사람. 최민정. 근데 자기는 우는 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대요. 약해 보이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막 엄청 우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생했던 생각. 그거 되기까지, 그죠? 그래서 엄청 울더라고. 근데 요즘 RF들은 안 울잖아. 하하, 웃잖아요. 그 고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시다가 힘드시다고 그만둘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것만큼 여러분 스토리가 됩니다. 저는 제가 애들 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일을 해왔고 또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 줄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내가 RF가 되는데 이 과정이 있구나. 내 파트너들한테 정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이런 RF가 돼야 되겠다. 그걸 견디셔야 돼. 그럴수록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를 많이 줄 수 있는 RF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할까요? 내가 1년 만에 뭐 물건 몇 개 든다라고 RF 됐다?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이겨냈다.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죠? 감사합니다.